그 BBCHP는 좀 특수한 성격의 계약이다 보니까 그 법률상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한국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을 도입하는 경우에 수입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관세법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도입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관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있어서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으로 도입되는 선박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 입항할 시점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수입 신고는 국내 최초 선박이 입항한 시점,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세법상 BBCHP는 수입 통관을 해야 돼요. 수입 통관. BBC는 단순한 선박을 빌리는 것은 수입이 아니죠. 그냥 빌리는 거죠. 근데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수입으로 봐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연불 조건부 매매로 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할부로 사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이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관세법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상으로도 BBCHP로 선박을 도입하면 선박을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닌데 선박을 소유권을 취급한 것처럼 봐서 그 세무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BBCHP가 그러면 선박 매매하고 같은 거로 볼 수는 없잖아요. 연불 조건부 매매하고도 다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이브 매매는 물건을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고 나중에 채권 채무 그 매매 대금을 할부로 내면 되잖아요. 근데 BBCHP는 그건 아니죠. 소유권은 원래 선박 소유자한테 있고 용선료만 내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살 것인지 사는 거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넘겨받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세무적으로나 관세법상으로 그냥 수입으로 보고 연불 조건부 매매로 봐요. 그래서 그럼 법적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된 거로 볼 거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 한진해운 있잖아요. 한진해운 말고도 여러 선박회사가 부도가 나서 소위 이제 법정 관리, 회생 절차에 들어갔었죠. 회생 절차 들어가가지고 그 회생 채권 신고와 법정 관리 채권 신고가 그랬는데 그 경우에 이제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파산하잖아요. 파산하는 경우에 이 선박이 누구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만일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을 한진해운 것이라고 하면 채권자들은 그 한진해운의 배로부터 환가를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BBC HP된 선박을 채권자가 채권을 이유로 해서 감유하거나 그 선박에 대해서 선박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소유자 아닌, 쉽게 말하면 캐피탈 회사 것을 내가 막바로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법상이나 이런 관세법상으로 소유자처럼 취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소유자라고 보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그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사실 입법적으로 아예 소유자를 보든지 사실상 소유자가 마찬가지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권자 보호의 측면도 있고 해서 근데 사실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소유자 아닌 나용선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돼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리스, 선박 리스는 자동차 리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판례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스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리스. 여러분들이 차를 사시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 중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대부분. 요즘은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직접 사거나 현금으로 사거나 뭐 카드로 사거나 그냥 일반적인 매매로 사거나 아니면 할부 매매로 사거나 아니면 리스로 사거나. 근데 리스로 사는 경우가 요즘 많죠. 근데 원래 리스는 뭐예요? 리스는 자동차를 임대차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조건부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자동차 리스인데 요즘은 자동차 리스를 할 때 그 소유권을 넘겨받을 거냐 넘겨받지 않을 거냐를 옵션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리스를 하면서도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내 이름으로 바꾸죠. 원래는 그건 이제 리스 원래는 근본적인 임대차하고 다르죠. 임대차는 소유자로부터 임대하는 것이 임대차인데 리스인데 요즘은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등록을 넘겨받아요. 그러고 리스료를 내요. 그럼 뭐 할부금융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데 하여간 그것도 리스로 봐요. 그런 경우에 그 리스의 법적 구조가 많이 달라져요. 리스의 법적 구조는 그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리스하려고 그래요. 리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리스를 하느냐면 리스하는 방법. 그 물건을 공급하는 그 사람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면은 선박 리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에다가 껴요. 중간에 캐피탈에다가. 캐피탈에다가 끼고 그럼 선박회사하고 선박회사가 아니라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리스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건가요? 그거는 물건 제조업체, 자동차 업체하고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죠. 리스 회사하고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요. 자동차 제조업체하고 그리고 그 캐피탈 회사하고 그리고 그 물건의 리스 이용자하고 삼자간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물건을 제조업체가 그 물건을 캐피탈 회사한테 매매하는 거죠. 파는 거죠. 팔고 캐피탈 회사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물건을 리스 이용자한테 시설 대여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급은 직접 이루어져요. 공급은 제작자로부터 그 리스 이용자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은 물건 매매 계약과 그 임대차 계약, 리스 계약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이제 특수한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소유권을
이 캐피탈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캐피탈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선박의 소유권을 리스 이용자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법적으로 소유자가 등록이 넘어갔으니까 리스 이용자가 돼야 될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의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그 등기나 등록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시설 대여업자한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동차 리스나 중기 리스의 경우에 소유권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넘어갔느냐 넘어가느냐에 관계없이 시설 대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소유권을 넘겼는데도 소유자를 여기로 본다. 제3자가 알 수가 있나요? 제3자가 물건을 살려고 그런다. 누구로부터? 자동차를 살려고 그래. A로부터. 근데 A가 보니까 등록부의 소유자야. 그 친구로부터 사면 된다고 뭐 나는 믿는데 그 물건이 알고 보니까 자동차 리스 된 자동차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것 때문에 또 법적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리스 사기. 리스 가지고 사기치는 친구들이 자기가 리스 받은 리스 자동차를 자기가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물건을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리스 업자 거야. 그럼 나중에 리스 업자가 나타나서 이게 이 물건 내 거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요. 이 모순도 반드시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좀 법을 개정하든지 법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리스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무조건 이쪽에 있게 하는 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나는 의문이 있어요. 나는 의문이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법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어느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케이. 자동차가 그렇다고 해서 선박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선박 리스. 아까 선박 뭡니까?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을 등록이 넘어가지 선박 등록을 선박에 대한 등기를 넘겼다고 쳐요. 똑같이 선박 리스처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 리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비록 나용선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놓고도 소유권을 편의상 선박 소유자에게 넘겼다. 이런 경우에 그 선박의 소유권은 여전히 캐피탈 회사에 있는 거로 볼 거냐.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은 그거는 선박의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다. 캐피탈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리스하고는 좀 상이하게 뭐 다른 것처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그럼 뭐 선박하고 자동차하고 뭐가 달라요? 중기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선박 임대차 소위 나용선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원래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중고선을 많이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도입하는 방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BBC HP 제도를 두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규명 리스 기법으로 발전한 거예요.
선박을 살려고 그러면 워낙 선박이 비싸기 때문에 선박을 현금 박치기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국은 금융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 이용의 기법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발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제취득부 조건부 나용선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가 그 선박을 매수해서 이 선박회사에게 임대차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체용선. 선체용선은 이 선박 소유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등기만 안 넘어왔지 사실상 그 선박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박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선박 소유자하고 독립적으로 그 선박을 운항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체 용선자는 그 책임이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선박 소유자는 그럼 이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선박 소유자는 그 선박의 운항에 일체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 선박의 선원이나 선장도 다 선체 용선자가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좀 무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 그 선박 소유자의 책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선체 용선자 선박 소유자는 어쨌든 그 선박의 안전성은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 뭐 주택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에 하자가 있어서 뭐 주택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 경우에 그 주택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이 주택 임대차한 주택 임차인한테 있느냐 아니면 주택 소유자한테 있느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주택 관리상의 소홀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주택 임차인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원래 건물 자체의 문제점, 안전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겠죠. 선박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 선박에 원천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 선박에 소위 이제 가망 능력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기가 있었죠. COC니스. 선박은 항해에 적합해야 돼요. 항해에 적합한 선박이 아닌 선박을 임대차했다. 그러면 그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선박에 불이 났다. 그 관리를 잘못해서 뭐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은 선박 임차인, 나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체 용선한 경우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그 선체 용선자의 책임 관계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양쪽 다 책임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뭐 지난번에 어딘가요? 뭐 용인인가요? 오산인가요? 오산에서 그 물류업체가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그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그 불의 원인이 뭐냐를 따져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물류 창고 소유주의 책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류 창고는 원래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잘못한 그 당시 그 건설업자의 책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책임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도 숙제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용성계약에서 그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이 용선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용선을 해준 선박 소유자의 책임이냐. 그것은 그 차도 체인하고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고 판단되면 책임이 다 있겠죠. 그 책임이 여러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